네, 일단 제가 교육주를 들고 왔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큰 시장에서 전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네. 하루하루의 변동도 좋아하지만 이게 큰 틀에서 얘기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이제 갈 때가 된 건가요? 네, 교육주의 상승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반기 상승과 함께 조금 더 업사이드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과 함께 제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밑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전 세계 대학 산업의 위기가 왔다. 하버드 때도 90년 만에 적자가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이 밑에 볼 수 있잖아요. 자막 나가고 있죠. 네. 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은 일단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 디지털의 전환을 촉발을 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산업이 바뀌고 그쵸. 그와 동시에 교육 산업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화상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그렇죠. 이제 네. 뭐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이 교육 면에서도 이제 거의 비대면인 게 네, 많아졌잖아요. 이제 그런 게 계속 확산이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버드대에서 90년 만에 적자가 났습니다. 이는 1930년의 대공황 이후의 적자로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A라는 기업이 있는데 90년 동안 흑자가 나다가 91년째 적자가 납니다. 났어. 그러면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바꿔야겠죠. 그렇죠. 어떤 네. 변화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회사 내부에서도 어떤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인지를 할 거고 그러면 시스템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현재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 시스템 변화가 나오고 있다. 조금 더 실제적인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외국에서 그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아는 그런 좀 부분이 있는데 미국 내 6천여 개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주요 수입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유학생들 수입이 많고요. 두 번째는 등록금.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들어오면은 구내 식당의 이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휴학생이 증가를 했죠. 그다음에 유학생들은 신규가 43%가 줄어들었습니다. 유학 못 가고. 근데 유학생들이 굉장히 돈벌이가 되는 게 뭐냐면은 학비를 2배에서 3배는 더 많이 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당연히 이제 유학생이 없으니까 책도 못 팔고 구내 식당도 이용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이 이어짐에 따라서 이제 들어오는 매출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뭐가 많이 발생했죠? 비용이요? 네. 발생한 거? 그 화상 강의하는 거? 그렇죠. 맞습니다. 아, 정답. 네. 이런 프로그램적 측면에서 이 화상 강의나 이런 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비용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 수칙을 하다 보니까 얘네 비용이 증가를 했고요. 네. 그럼 당연히 내가 들어오는 고정 매출은 줄어들고 비용은 증가하니까 매출이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세계 곳곳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그리고 일본까지도 여파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약 650개의 법인이 있는데 거기에 20%가 파산 또는 기생 그 기회 절차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까지 갔다라고 네. 여러분들이 조금 크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교육 산업에 어떤 트렌드를 가져올 수 있을까가 저희가 핵심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온라인 시장이 어떻게 질 것인가라는 이런 그 루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2020년 기준에서 2027년까지 약 7년 뒤에 온라인 시장이 약 4배가 커진다고 합니다. 이제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고요. 연평균 성장률이 약 20% 정도까지 상승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메가 트렌드라고 하죠. 변할 수 없는 이런 산업이라고 하는 건 이런 약간 반도체보다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네. 사실 되돌릴 수 없는 산업의 변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한 기업의 예를 들어볼게요. 네. 구글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이게 어떤 플랫폼이냐면 구글 경력 인증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을 다 나오셨으니까 4년 동안의 그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시험을 쳐서 네. 우리는 뭘 얻죠? 학점. 그 학점을 얻잖아요. 네. 그러면 졸업을 하잖아요. 네. 그럼 학위를 얻잖아요. 네. 근데 구글은 4개월 만에 대학 학위와 동일한 이런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이슈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동등한 기회를 이제 4개월 만에 4년치를 얻게 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메리트를 이제 얻게 구글이 됐습니다. 대학의 경쟁 상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들도 발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뭐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가격적인 경쟁력 측면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에 비해서 온라인 교육 시장에 대해서 많이 밀린다는 겁니다. 오프라인 시장이.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종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서두로 들고 왔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여행사보다 대학이 먼저 사라질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게요. 이렇게 가면은 대학은 학생이 없으면은 없으니까 맞죠. 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교육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길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좀 포인트를 정리해 보자면. 포인트를 정리해보자면은 결국에는 이 코로나로 촉발한 디지털 변화로 인해서 교육 산업이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에 대한 가장 실예는 이제 하버드가 90년에 적자가 난 부분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아닌가 여러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러면은 그걸 우리는 그 온라인 교육 플랫폼 쪽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대학이 진짜 사라지면 온라인 교육주가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당장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요. 교육주 또 최근에 뭐 정책적인 수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